금주 페어대로 공유될 논문은 호라이즌 벤치, Long Horizon Personalization with Evolving Preference입니다. 장기 대화에서 사용자 선호가 바뀌었을 때 모델이 그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는지를 평가하는 벤치마크를 제안한 논문입니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 선호는 이사나 이직 같은 라이프 이벤트를 겪으며 바뀌는데, 이 논문은 모델이 바뀐 선호를 반영하는지 평가하고, 틀렸을 때 그 원인이 과거 선호를 못 찾은 리트리벌 실패인지, 찾고도 갱신하지 못한 빌리프 업데이트 실패인지 분리해 진단할 수 있는 벤치마크를 만들었습니다. 평가한 25개 프론티어 모델 전부가 바뀐 선호 대신 과거값을 과도하게 선택했고, 최고 모델인 클로드 오프스 4.5도 52.8%에 그친다고 합니다. 문제의식부터 보겠습니다. Long Horizon Personalization에는 두 가지 능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긴 대화에서 관련 선호를 다시 찾아오는 리트리벌, 그리고 그 선호가 지금도 유효한지 판단하는 빌리프 업데이트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존 벤치마크들은 이 둘을 분리하지 못합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듯 프리페이벌, 페르소나맴, 로코모 같은 기존 벤치마크는 특정 시점의 선호를 기억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모델이 틀렸을 때 관련 선호를 아예 못 찾은 것인지, 찾아놓고도 갱신을 못한 것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두 실패는 해결책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서 실패했는지 진단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논문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호라이즌 벤치는 선호 변화를 세 가지 축으로 통제해서 문항을 만듭니다. 첫째, 선호가 왜 바뀌었는지, 라이프 이벤트가 원인이라는 것을 프로비넌스로 기록합니다. 둘째, 그 변화가 언제, 얼마나 명시적으로 대화에 드러난지를 통제합니다. 셋째, 바뀌기 전에 옛 선호를 가장 헷갈린 오답 보기, 즉 하드 네거티브를 함께 제시합니다. 이 세 번째가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아래의 도식이 그 구조입니다. 9월에 내레이티브 스토리텔링을 선호한다고 말했던 사용자가 식당 화제와 시의회 출마 같은 라이프 이벤트를 거치면서 11월에는 스텝 바이 스텝 액션 플랜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때 옛 선호를 따르는 응답이 보기 A로 들어가 있어서 모델이 만약 과거 값에 끌려가게 되면 정확히 이 디스트랙터를 고르게 됩니다. 실제 문항 원문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6개월치 약 37만 토큰의 대화 히스토리 안에 초기 선호가 확립된 에피소드, 선호를 바꾸는 라이프 이벤트들, 그리고 테스트 에피소드가 순서대로 들어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에서 사용자의 현재 선호에 가장 맞는 응답을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A가 Pre-Evolution 디스트랙터이고 B가 현재 선호에 맞는 정답입니다. 보시면 A도 문맥상 상당히 그럴듯하기에 히스토리 전체를 추적하지 않으면 모델이 이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항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보겠습니다. 실제 사용자 데이터로는 선호가 언제 왜 바뀌었는지 그라운드 트루스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방향을 뒤집어서 멘탈 스테이트 그래프로부터 델을 생성합니다. 각 신텐틱 유저는 attributes, relationships, activities, preference로 이루어진 그래프로 표현됩니다. 대화 생성 과정을 보면 6개월 타임라인에 따라 대화의 소재가 되는 이벤트가 계속 샘플링됩니다. 대부분은 선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상적인 이벤트이지만 그중 15% 확률로 이직이나 이사처럼 사용자의 선호를 실제로 바꾸는 라이프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라이프 이벤트가 한번 발생되면 선호가 하나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선호들이 그래프 디펜던시 엣지로 연결되어 있어서 변화가 이 엣지를 타고 전파되면서 관련된 선호 2개에서 5개가 한꺼번에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직이라는 이벤트 하나가 업무 선호, 통근 습관, 소비 우선순위까지 같이 바꾸는 식입니다. 이때 어떤 이벤트가 어떤 선호를 바꿨는지가 전부 프레베런스로 남기 때문에 이것이 평가의 그라운드 트루스가 됩니다. 문항 구성에서 중요한 것은 필터링입니다. 57,000여 개 컨버세이션에서 후보 문항 45,000개를 만든 다음 대화 히스토리를 주지하는 상태에서 밸리데이터 LLM 5개에게 분리해서 5모델이 전부 틀린 문항만 통과시킵니다. 히스토리 없이도 맞힐 수 있는 문항은 보기만 보고 풀리는 문항이라는 뜻이므로 히스토리를 읽어야만 풀리는 문항만 남기는 장치입니다. 이 스트릭트 컨센서스 필터를 통과한 것이 최종 4,245문항으로 통과율은 9% 정도입니다. 360명의 유저, 평균 4,300턴의 163K 토큰, 30개 프리퍼런스 도메인으로 구성되고 특정 제너레이터의 스타일의 결과가 좌우되지 않도록 클로드 소넷 4.5, GPT-O3, 제미나이 3 플래시 세 모델로 나눠 생성했습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25개 프론티어 모델 중 최고인 클로드 오프스 4.5가 52.8%이고 10개 모델은 오디선과 찬스인 20%보다도 낮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찬스 미만의 숫자의 의미입니다. 무작위로 찍는 것보다 낫다는 것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특정 오답, 즉 변화전 디스트랙터에 체계적으로 끌려간다는 뜻입니다. 오픈AI 모델은 8개 중 7개, 제미나이도 3개가 찬스 아래였습니다. 참고로 휴먼 메이저리티 보트 정답률은 56에서 64% 수준으로 최고 모델인 오프스 4.5도 이에 못 미칩니다. 사람에는 못 미칩니다. 이 앵커링을 직접 확인한 것이 왼쪽 피규어입니다.
오답 4개 중에서 무작위로 고른다면 변화 전 선호를 고를 확률은 25%인데 25개 모델 전부가 이를 초과했고 평균적으로 1.5배 수준입니다. 최고 모델조차 오답의 35% 이상에서 과거값을 골랐습니다. 관련 선호를 아예 못 찾았다면 이런 편향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Retrieval Failure가 아니라 Belief Update Failure라는 증거입니다. 오른쪽 피규어처럼 이볼브드 문항은 25개 모델 전부에서 스태틱 문항보다 어려웠고 사인 테스트로 P가 0.001보다 작고 평균 갭은 마이너스 2.7%포인트입니다. 혹시 이것이 단순히 컨텍스트가 길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해서 저자들이 통제 실험을 했습니다. 리콜 윈도우를 0에서 14일로 줄인 숄트 호라이즌에는 오히려 갭이 마이너스 5.7%포인트로 가장 컸습니다. 컨텍스트가 짧아지면 리트리버는 쉬워지는데도 빌리프 업데이트는 실패는 더 심해진 것입니다. 선호 변화를 간접적으로만 표현한 임플리시트 리라이트에서는 오답 중 58.8%가 과거 선호였고 필터를 완화해서 문항을 쉽게 만든 로우 서브틀트에서도 이 패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신 정보를 컨텍스트에 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과거 메모리의 유효성을 재평가하는 스테이트 트래킹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자들의 결론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리트리벌 실패와 빌리프 업데이트 실패를 분리해서 진단할 수 있는 롱 호라이즌 퍼스널레이션 벤치마크를 제안했고 프론티어 모델들의 병목이 검색 이후 과거 선호를 현재 상태로 갱신한 단계에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한 개 더 짚고 넘어가면 전체 대화가 신테틱이라 실제 사용자와의 장기 상호작용에서도 같은 강도 실패가 나타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멀티플 초이스 리코그니션 세팅이라 오픈 엔디드 제너레이션에서의 퍼스널레이션 품질과 직접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너레이터의 문제나 평형이 남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기 제너레이터가 만든 문항에서 오히려 성능이 낮았기 때문에 셀프 어드밴티지는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먼 정답률도 56에서 64%에 그쳐서 일부 문항은 사람이 봐도 모호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볼 좀 몇 가지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우선 선호가 대화에 명시되는 대신 라이프 이벤트를 거쳐 암묵적으로 바뀐다는 설정 자체는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선호는 사건을 겪으면서 바뀝니다. 다만 같은 사건이라도 사람마다 반응 역치가 다른데 한 번에 선호를 바꾸는 사람도 있고 몇 번은 참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개인차까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은 찬스 일만이라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몰라서 틀리는 것이 아니라 아는 옛 값이 끌려가서 틀린다는 뜻입니다. 지난번에 공유드렸던 맴 사이코 벤치에서 모델이 메모리 쪽으로 편향되던 것과 같은 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변화를 명시적으로 다시 써줘도 문항을 쉽게 만들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면 이것은 프롬프트 수준에서 고칠 문제가 아니라 스테이트 관리의 문제로 보입니다. 결국 메모리 에이전트의 실질적인 병목은 검색 이후 다이나믹 메모리 세팅에서 발생한다는 틀이 잡히는 것 같고 이 지점을 다루는 방법론을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